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다 요양원 가는 거 아니야? 75세 넘으면 다 비슷하게 힘들지, 뭐.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혼자 지내시고, 어떤 분은 75부터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타고난 체질, 돈의 많고 적음, 아니면 운? 아닙니다. 이건 준비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 영상은 75세 이후에도 요양원 가지 않고 존엄하게 사는 법, 그 비밀 6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친구는 줄고 세상은 점점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냥 요양원 가면 되지 뭐. 하지만 요양원에서의 삶이 모두 나쁜 건 아니어도 그곳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준비된 노후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삶이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6가지. 그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요양원행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밀 몸의 자립. 노후의 자유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란 뭘까요? 병원에 안 가는 것? 혈압, 당 수치가 정상인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은 누구 도움 없이 밥 먹고 옷 입고 걸을 수 있는 힘입니다. 몸의 자립은 노년의 존엄과 직결됩니다. 그 힘을 지키는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3가지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첫째, 숙면 관리.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하루 7시간 숙면은 치매 예방의 기본이자 낙상 위험을 줄여주는 최고의 무형 자산입니다. 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자는 질이에요. 밤중에 2~3번씩 깨신다면 카페인 줄이고 오후 햇살을 15분쯤 쬐어보세요. 햇빛이 뇌의 수면 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둘째, 매일 30분 걷기. 걷기가 뭐 대단하냐 하시겠지만 하루 30분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의 차이는 5년, 10년 후 완전히 다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깨우고 뇌를 자극하고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기적의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보세요. 그 한 발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셋째, 근력 운동. 여러분,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꾸준히만 하면 다시 붙습니다. 비싼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벽 밀기 10회.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지예요. 이 3가지 숙면,
걷기, 근력.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존엄의 방패입니다.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을 잃는 순간부터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만 움직이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혼자 있는 힘,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들어서는 한가하다는 이유로, 결국 우리 모두는 외로움이라는 동반자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외로움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요양원에 가신 분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보다 마음이 외로워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뭐해?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삶의 빛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은 오히려 더 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삽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법.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서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건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사라질 때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자식이 멀리 가면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건 사실 사람이 아니라 관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관심을 나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리고, 내가 나를 위해 편지를 써보세요. 나는 참 잘 살아왔어.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정서적 독립은 혼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표현입니다. 나이 들면 표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표현을 멈추면 마음이 다치고, 다친 마음은 병이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할 때도 지금의 나답게 색깔 있는 스카프 하나, 밝은 미소,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내 삶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요즘은 SNS도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면서 나의 일상을 기록해 보세요. 그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자서전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표현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잊습니다. 세 번째는 배움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배우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요가 배우기, 글쓰기, 그림, 봉사활동, 악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 기뻐서 하는 배움.
그 배움이 외로움을 녹입니다. 왜냐면 배우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젊습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배움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면 외로움이 병이라던데. 이젠 그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외로움은 병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에요. 맞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돌보는 연습을 하세요. 차 한 잔 내려놓고 내가 걸어온 인생을 찬찬히 떠올려 보세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이겨내셨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요약해 볼까요?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정서적 독립. 나답게 표현하며 사는 자기 표현. 즐겁게 배우며 뇌를 깨우는 배움의 습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생활 자립 환경, 집을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요양원은 멀었어. 하지만 실제로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건강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환경의 불편함입니다. 몸은 괜찮은데 욕실이 미끄러워서 다쳤다든가, 밤중에 불을 켜려다 넘어졌다든가, 계단에서 중심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독립적인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진짜 준비는 몸보다 먼저 집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을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안전 구조를 세우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달아두세요. 샤워실엔 의자 하나를 두면 피곤한 날엔 앉아서 씻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센서등을 켜두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실 때 불을 찾느라 깜깜한 복도에서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작은 센서등 하나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또 전선 정리도 꼭 해두세요.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낙상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집 안의 작은 위험이 요양원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생활 동선을 단순화하세요. 살다 보면 물건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식들 쓰던 책상, 오래된 장식장, 언젠가 쓸 거라며 넣어둔 물건들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생활 동선을 단순하게 바꾸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고 불필요한 가구는 과감히 치워보세요. 의자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필요한 만큼만 남겨둔다고 추억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게 그 자체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정리된 집은 단순히 깔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집이 됩니다.
집은 사람이 돌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세요. 요즘 세상은 참 편리합니다. 불을 켜고 끄는 것부터 가스 차단, 문 단속, 음악 재생까지 모두 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 들어 그런 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배워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불 켜줘. 가스 잠가. 단 몇 마디로 안전이 지켜집니다.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하면 집이 스스로 나를 도와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기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나를 지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람, 넘어지면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웨어러블 밴드. 이런 것들도 모두 생활 자립의 장치입니다. 기술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술은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을 밝고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햇살이 잘 드는 집은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세요. 초록색 잎사귀 하나가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가족 사진, 손편지, 여행 기념품 같은 것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 인생 잘 살아왔구나 하는 위로의 증거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보다는 밝고 살아있는 공간에서 마음이 다시 피어납니다. 다섯 번째, 생활권을 연결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집 안에만 머물면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활 반경의 유지입니다. 걸어서 병원, 약국, 마트, 공원을 갈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최고의 복지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행복이에요. 이웃과 인사 나누는 습관, 단골 가게와의 짧은 대화, 그 작은 연결들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센터,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그곳에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무너진 건강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자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나에게 맞게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안전하게, 단순하게, 따뜻하게. 그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친구가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속도입니다. 젊을 땐 속도를 올려야 성공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속도를 늦춰야 행복해집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갈 수 있는 용기가 더 큰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TV 뉴스를 틀고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건 몸은 노년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경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노후의 행복은 속도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충분히 음미하는 여유.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지혜입니다. 어느 8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쉬는 날엔 모임 다니고
퇴직 후에도 사람 만나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70대 후반이 되자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몸은 힘든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니 늘 허전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하루에 하나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땐 밥맛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땐 바람 소리를 듣고, 대화를 나눌 땐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엔 하루를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루를 살면 마음에 잔향이 남아요. 이게 바로 속도를 늦춘 삶의 힘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느끼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 하지만 진짜 새로운 건 다르게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길을 걸어도 목적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길 위의 햇살, 나무, 공기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시간 사용법입니다.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음미하는 것.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관계의 정리입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알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빼곡할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마음이 든든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진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한 78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어. 예전엔 예의상 혹은 미안해서 억지로 사람을 만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번 그 만남 뒤엔 이상하게 피곤하고 허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셨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만 만나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훨씬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편안함이 느껴지는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대화 후에 힘이 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 비교,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운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수로 보지 말고 온도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따뜻하게 아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힘들 때 손 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면 그게 바로 인생의 큰 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늘 먼저 연락하지만 아무도 나한테 먼저 연락하질 않아. 이런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선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들죠. 이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버리고 서로 자연스럽게 맞다는 관계만 남기세요. 그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결국 돈이 있어야 편하지.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진짜 노후의 자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돈은 당신의 손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의미는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마음. 그게 바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자 정신적 자산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쉬어야지. 그런데 막상 쉬어보니 며칠은 좋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전하고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 준비는 돈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역할을 찾는 일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놀이터를 돌며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십니다. 별거 아닌 일 같지만 나한테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분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그 하루는 살아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의미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쌓이면 그것이 진짜 노후의 정신적 재산이 됩니다. 젊을 땐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감사함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깊이 바라볼수록 커집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이 바로 노후의 진짜 자산입니다. 돈은 언젠가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감사함은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는 노후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6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몸의 자립, 마음의 독립, 생활의 편애, 경제적 통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와 감사의 습관. 이 6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나를 밀어냅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조용히 뒤로 물러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누구의 기대도, 역할도, 타인의 시선도 없이 순수하게 나로 살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노년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70세부터는 새로운 인생 이막이 열립니다. 이때부터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타인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로 살고 있구나. 그분은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고 작은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그림 실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표정엔 자유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노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비로소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는 연습.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분은 이미 행복한 노후를 살고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작품의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으로 지혜담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지혜롭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혜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